국군의 날을 맞아 미군에서 송환된 국군 유해에 대한 송환 행사도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렸습니다. 또 오늘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이 각각 지뢰 제거 작업을 개시했는데요. 자, 오늘은 국군 유해 송환에 관한 의미에 대해서 취재 임팩트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주환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김주환입니다. 네, 오늘 제70주년 국군의 날인데요. 오전에 국군 유해 봉환 행사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국군 전사자 유해 64구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유해는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북미 양국이 함경남도 장진, 평안북도 운산, 그리고 평안남도 개천 등지에서 발굴한 유해 한 400구 속에 한미 공동감식 결과 국군 전사자로 판명된 64구의 유해입니다. 이번에는 북미가 한 10여 년 동안 발굴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쭉 DNA 검사 등 신원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64구가 국군 전사로 추정된다. 이런 내용을 지난 8월에 국방부가 전달을 받고 전문 감식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맞다. 그러니까 64구가 국군으로 추정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받고 서주석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수팀이 하와이로 직접 날아가서 우리 공군의 C-130 수송기에 실려서 어제 오후 성남공항에 도착을 했고,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모든 유해의 6.25 참전 기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진 겁니다. 예. 오늘 국내로 운구된 국군 유해 곧바로 가족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뭔가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까? 이 절차도 굉장히 정밀 감식을 또 해야 됩니다. 오늘 행사 끝나자마자 국군 전사자 유해가 헌병 사이카단의 호의를 받으며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운송이 됐습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안에 있는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운송이 됐는데요. 이래서 신원 확인을 위해서 다시 정밀 감식을 합니다. 그래서 DNA 검사 등을 통해서 쭉 해서 신원이 확인되면은,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유가족에게 전달을 한 다음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유해를 발굴한 지역이 평안북도 지역이기 때문에 당시 국군 중에 출신이 지금의 북쪽 지역인 분들도 없잖아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확인된 분들만 유가족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기입니다.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가 28구의 유해를 과거에 송환 인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5구가 최종 신원 확인을 거쳐서 유족에게 전달됐고, 이들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오늘부터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남과 북이 각각 지뢰 제거 작업을 개시를 했는데요. 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먼저 장소 설명부터 좀 필요해야 되겠는데, JSA라고 그러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일대와 철원 철의 삼각 지역 좌측편에 있는 이른바 화살머리 고지 일대, 이 두 군데에서 오늘부터 남북이 각각 지뢰 제거에 나섭니다. 일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요, 동서로 한 800m, 남북이 한 400m 범위 이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뢰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20일 안에 이른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뢰 제거를 완료한 다음에 5일 이내에 쌍방이 초소화 인원, 화력 장비 철수를 등을 한 이틀간 공동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런 절차가 잘 협의된다라면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과 북이 권총도 착용하지 않은 채 이른바 말 그대로 비무장 상태로 경비 근무를 서는 형태로 뒤바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난 1976년 8.18 북측 도끼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 단계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JSA 내에서는 자유왕래가 가능했거든요. 그런 상태로 되돌아가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군사당국 그리고 유엔군사령부 이렇게 3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의견이 도출되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머리 고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높이가 281m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281 고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뢰와 폭발물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11월 말까지 남과 북이 하기로 했습니다. 여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지역이 한국전쟁 말쯤에 휴전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국군과 유엔이 아주 중공군을 상대로 격전을 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추정하건대 국군 전사자 유엔 한 200여 구,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군은 유엔군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유엔군 전사자 한 300여 구, 그리고 북한군, 그리고 당시 중공군의 유해도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이들 지역에 대한 유해 공동 발굴을 내년 4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 전 단계가 바로 지뢰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12m 폭, 그러니까 왕복 4차선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 유엔사 측과 협의를 통하고 유엔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무장지대 내 도로 개설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4월부터 뭐 지뢰 제거 그리고 도로 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은 내년 4월부터 남과 북이 유해를 공동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측 지역은 유엔 사령부가 관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화살머리 고지로 접근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우리 측의 행정관리 권한을 넘겨줄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 지역에서 유해 공동 발굴뿐만 아니라 그 우측의 과거 그 궁예의 그 태봉국의 궁전 그 왕궁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동 발굴, 이 유해 공동 발굴의 상당한 의미는 이 일대가 6.25 때 굉장한 격전지였고 사실은 한반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지뢰 지거를 없애는다는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초기 단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부분을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예. 남북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육군, 해군, 공군 지역의 완충지대가 적용을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다음 달 1일부터 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 내에서 5km 이내, 해상에서는 동해는 80km, 서해는 135km 구간에서 사격과 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에서 40km 이내에 이행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난달 평양의 공동선언에 따른 군사 조치의 이행 부분입니다. 더 끝에서 보면은 지금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자라는 이 큰 틀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방부 김주한 기자였습니다.